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스 매트리얼입니다. 이 책은 2024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터닝페이지. 저자는 제인 로버츠. 옮기니는 맥엄김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세스 매트리얼의 최신판이에요. 전세계 15개국 1000만 부 판매. 중고가 50만 원에 거래돼 화제의 책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 육체를 떠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가? 신이란 무엇인가? 경이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초월적 존재. 세스의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문학가인 저자는 1964년 예기치 않게 세스라는 비육체적 실제와 접촉한 뒤 긴밀히 교신하면서도 그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세스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며 독자들이 낯선 존재의 세스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적 내용만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스가 전하는 방대한 지식과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경이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 등 심오한 영역에 대한 눈을 뜨고 세상을 읽는 새로운 관점과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해안을 얻을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자기 개발 및 심리학 분야의 고전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하는 생각과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파트 12.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난주에 존에게서 전화가 왔다. 셀리는 심장 박작을 일으켜 잠시 심장 박동이 멈췄다가 가까스로 회복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존은 셀리가 완치되길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랬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 세스와 교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스의 말에 따르면 수명이 닿았을 때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내적 자아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존에게 그런 말을 하기가 싫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의 마음은 셀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존을 위해 세스와의 교신을 약속했고 나중에 100번 잘한 일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의 교신은 존에게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나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즉 죽음 직전이나 직후에 이뤄지는 경험에 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리가 세스와 교신할 때 셀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셀리의 현실은 훨씬 더 원대합니다. 그는 마치 새집의 가구를 배치하듯이 기억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재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간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원에서 사건들이 방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가구들과 같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사건들, 가구들 간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큰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는 가구들을 자신의 가슴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재배치할 수 있죠. 이를테면 가구들을 색다르게 짜 맞추고 정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리는 마음속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있어요. 새 집에 이사가면 갖고 간 가구들과 소유물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듯 그는 현재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셀리를 돕는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셀리는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한 기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동시에 셀리는 병에 걸리기 이전의 시간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현재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을 재경험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뿐이죠. 이는 질병을 더 이상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하는 영적 치료법의 일종이죠. 얼마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셀리가 남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야 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또 다른 육체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안내자들이 그를 모니터하고 있어요. 셀리는 성서 속 인물들로부터 종교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는 셀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에게 현실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셀리는 스스로 설정한 문제를 다 해결했으며 남편에게도 그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돼 자비와 이해심을 각성시켰습니다. 나는 셀리에게 아주 인자한 사도 요한으로 나타나 얘기를 나눠왔죠. 이 방법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돕는 것뿐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편안한 형상이나 이미지를 취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마지막 말은 환시를 통해 성인을 보았다는 수많은 사례들에 적용할 만한 지극히 자극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세스가 이 문제를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주길 바랬다. 쉬는 시간에 로브, 존이 물어봤을 만한 혹은 교신 기록을 읽는 중에 마음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의문을 거론했다. 그 중에 셀리가 갖게 될 새로운 몸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 물론 그 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적인 몸이 아닐 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 때도 유체 투영을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 몸은 여러분이 아는 육체에 생명력과 힘을 제공해주는 몸이죠.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났을 때도 그 몸이 육체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셀리는 기뻐하며 그 몸과 병든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존은 셀리가 자신이 후에도 그의 곁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떠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셀리는 언젠가는 존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존은 그 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세스와 교신한 지 며칠이 지나 은퇴한 목사 부부가 우리를 찾아왔다. 로에 목사는 기독교의 심령적 요소를 다루는 전국적인 뉴스레터를 펴내는 분이었다. 우리는 몇 년간 편지는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로의 목사는 혼수 상태인 셀리에 대한 세스의 설명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로의 목사 부부는 마침 저녁 ESP 강의 시간에 찾아왔기에 나는 그들을 수업에 참석시켰다. 나는 가능한 한 수업을 격의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수강생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옷도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입는다.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사람들에게 와인을 내놓았다. 로의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부디 기도회 같은 것에 기대하지 않았길 바랬다.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의 창조적이면서도 비체계적이며 비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로큰롤을 틀어놓고 시를 읊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 밤 세스가 와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강의를 시작했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로의 목사를 로큰롤 밴드의 드럼 주자로 농담삼아 소개했다. 사람들이 말을 별로 하지 않아서 누군가는 목사님이 참석해서 모두 조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갑자기 세스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조신하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 겸 드럼 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군요. 이후 세스는 여러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로의 목사에게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우리가 육체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모두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세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도 각성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자신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물질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신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환생과 환생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일 무척 필요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겠죠. 또한 현명하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소화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다음 책을 구상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지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고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일찍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죠.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죠. 세스는 개인의 전체적인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 전생 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ESP 강의 시간에 세스는 윤회 전생을 믿지 않았던 3명의 여대생에게는 전생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그들은 강의에 처음 참석했고 단지 ESP에 호기심을 느끼는 정도였다. 그들은 모두 지적이고 총명하며 신중했다.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을 덥석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만 그들은 세스의 방법을 사용하며 안전하게 의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중 리디아는 가장 목소리를 높여 윤회론에 반대한 학생이었다. 여러분은 믿든 안 믿든 윤회를 합니다. 세스는 리디아가 1832년경 메인주의 벵거에서 보낸 남성으로서 전생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했다. 리디아로선 첫 번째 교신이었기에 세스가 전생과 관련한 이름, 날짜, 특별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동안 연신 신경질적으로 몸을 흔들었다. 세스의 말이 끝나자 리디아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밝혀둬야 할 것 같군요. 저는 메인주 뱅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뉴욕으로 이사 온 후에 결코 뉴욕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세스는. 리디아는 말을 멈추고 기록을 읽어보더니 흥분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세스는 전쟁에서 우리 집안의 프랭스키 사람이 보스턴의 프랭클린 베이컨 가문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다고 말했죠. 기막힌 것은 현재 우리 집안은 보스턴의 로저 베이컨 집안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논해볼 시간도 없었다. 왜냐하면 세스는 3명의 여대생 중 영적으로 가장 많은 재능을 지닌 진의 전생을 들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은 메소포타미아가 메소포타미아로 불리기도 전에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일련의 삶을 통해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하고 무시했으며 오용했습니다. 심령적으로 많은 재능을 타고났지만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전형적인 경우죠. 중국과 이집트에서도 살았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포용력을 지녔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책임감이 없었죠. 불행하게도 오랜 세월에 걸쳐 지배 계급으로서 기득권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능력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죠. 이제 겨우 현생에 이르러서야 이해를 얻고 책임감을 갖게 됐답니다. 전생에서 영적인 능력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용했죠. 그래서 그 능력들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불로써 죽은 2번의 경험이 있군요. 세스는 진이 1524년에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보낸 전생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자료들을 제시했다. 세스가 두서없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처음엔 내용이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이 책에는 가능한 세스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실었다.
차터러스 아니면 차터리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진의 성은 마누펠트였습니다. 아니면 메나우펄트였습니다. 잔다르크와 아주 먼 친척이죠. 세스의 설명이 끝나자 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평소 부를 몹시 두려워했고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별명이 잔다르크였다고 털어놓았다. 세스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그는 또 다른 여학생이 코니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그가 덴마크에서 어린 소년으로 살다가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얘기야말로 데이트였다. 코니는 어린 시절부터 디프테리아를 몹시 두려워했는데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세스는 단순히 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3명의 학생들이 예전부터 당혹스럽게 생각해오 사소하지만 설명하기 불가능한 태도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결국 학생들은 윤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고 싶어 했다. 진은 말했다. 세스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윤회 전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시각은 전혀 어울릴 수 없다고요. 당신의 시간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육체적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죠. 감각들은 특정한 관점에서 행위를 인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한 행위가 행위의 본질은 아니죠. 육체적 감각은 한 번에 아주 조금씩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한순간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음 순간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죠.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사이에 마지막 단어도 이미 발성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란 없기 때문이죠.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원적 현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듯 보이죠. 난 더 이상 3차원적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물질적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일부분이 바로 전체적인 자아입니다. 누가 1836년에 어디에 살았다고 말하는 까닭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여러분은 사실 그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각의 꿈속에서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에 제약받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즉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내적 자아의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스는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했다. 3600장에 달하는 기록 중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다. 다양한 윤회의 자아들은 낱말 맞추기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256호 교신에서 세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윤회전생이 순차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도 여러분이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현실은 영화 2부의 새 얼굴에서 나타나는 발전상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기 주도적인 에고를 표출시키는데 그 에고들은 모두 내적 정체성의 일부분이죠. 그러면서도 그 삶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삶 속에 참여한 에고들만이 시간을 구분할 뿐이죠. 세스는 서너 차례 교신을 통해 분열된 퍼스널리티의 윤회적 자아와 비교한 적이 있다. 영화 2부의 새 얼굴에서는 주도권을 지는 퍼스널리티가 매번 바뀌면서도 세 가지 퍼스널리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생의 퍼스널리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죠. 비록 주도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윤회론은 연속적인 시간관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우리가 아는 한 세스는 윤회론과 동시적인 시간관을 조화시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전한다. 하지만 세스의 말이 맞다면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세스가 동시적인 시간관을 처음 소개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린 의문 중에는 앞의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세스의 관점은 시간의 참다운 본질을 다루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세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의 원인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죠.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만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전생의 특정한 측면이 현재의 행위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면 나 역시 그러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자아는 자신에게 속한 자아들의 온갖 체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된 자아들, 하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유사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앞서 소개한 전생의 정보들은 모두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밝힌 매우 정확한 자료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복잡한 상황은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셋은 종종 현생의 문제점을 전생의 공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하면서도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각각의 삶들이 마치 하나의 육체에 세 가지 인격이 깃들어 있듯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육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문제가 과거 생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 체험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삶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삶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생을 모르고서는 현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전생에 대한 지식은 분명 퍼스널리티의 본질을 밝히고 현재 자아의 시야를 넓혀준다. 윤의 전생에 대한 자료 중에서 다음 내용은 자아의 테피스트리를 엮어가는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한 4월의 봄날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꽃도,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